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다 같이 함께 간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간해도 마찬가지로 인지주의 그 시대의 어떤 학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교육 심리든 혹은 교수 학습 이론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시대적 배경의 흐름이 있잖아요. 맞죠? 그 사조 행동주의 학파가 먼저 발달을 하고 거기에서 인지주의 학파나 구성주의로 이렇게 구성주의도 인지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이렇게 넘어가는 그 단계를 보이는데 이 가네라고 하는 학자도 마찬가지로 인지주의 학파에 해당되는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네가 그러면 생각했을 때 학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왜냐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니까 이 학습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게 교수학습 모형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교수학습 모형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학자를 공부하기 이전에 그 학자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학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의 정의가 학자마다 혹은 학파별로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맞죠? 같은 인지주의라도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다를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거나. 그래서 어떤 교수학습 모형을 여러분들이 뭔가 탐구하기 이전에 그 학자가 학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가네는 어떻게 제시를 하냐? 가네가 생각한 학습이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네는 학습이란 환경의 자극과 이에 따른 내적인 인지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다. 여기서 키 포인트는 세 개죠. 뭐냐면 환경에서 자극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 나의 머릿속 안에서는 뭔가 내적인 인지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능력을 습득하는 거다. 뭐 당연한 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가네가 제일 중요시한 거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습득이라고 봤습니다. 능력의 습득.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던 어떤 하나의 능력을 새롭게 습득하는 것을 학습이라고 본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냐? 외부로부터의 자극. 이걸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외적 조건이라고 그럽니다. 외적 조건. 밖에서 주어진 어떤 조건과 내적인 인지 과정. 이건 내적 조건이라고 합니다. 내적 조건에 의해서 내가 학습자가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며, 개인이 이건 지우겠습니다. 개인이 획득하게 되는 능력은 총 5가지로 구분된다. 언어 정보, 지적 기술, 인지 전략, 운동, 태도 이 5가지 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획득된 능력을 행동으로 표현할 때 최종적인 학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단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위에 이 테마가 뭡니까? 간해를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테마는 2가지. 목표별 학습 이론과 9가지 수업 사태. 이게 간해에서 만약에 문제가 출제되면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상위 개념들입니다. 간해는 목표별 수업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목표별 수업 이론. 즉 간해가 생각했을 때 우리 목표는 총 5가지 이렇게 영역으로 구분된다는 거죠. 우리 뇌가 이렇게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뇌가 있는데 우리 뇌는 5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밖에서부터 어떤 외적 조건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내적인 인지 과정을 통해서 이 영역이나 이번에는 이 영역이 발달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 영역이 발달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영역이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영역들이 만약에 어떤 그 교수 학습 즉 수업을 통해서 그 학습자 뇌의 이런 부분을 발달시켜 줬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바로 언어 정보를 발달시켜 줬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목표별 수업이냐면 이 각각의 어떤 영역을 습득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각각의 영역에 대한 어떤 학습자의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수업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 언어 정보를 기르려면 어떠한 수업 방식을 써야 되고 예를 들면 뇌에서 지적 기술이라는 어떤 영역을 발달시켜 주려면 또 거기에 맞는 학습 전략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인지 전략을 발달시켜 주려면 거기에 맞는 학습 전략, 운동, 그다음에 태도, 즉 이 머릿속에 있는 영역들 있잖아요. 이 영역들 다 나누어져 있는 영역들 각각에 맞게, 각각 영역의 특성에 맞게 밖에서 외적인 어떤 수업 조건을 다르게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목표별 수업 이론인 거예요. 목표는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계속 설명하지만 언어정보, 지적기술, 인지전략, 운동, 태도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간에는 이 3개를 묶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적, 지식, 그 다음에 정의, 운동,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 3개를 묶어서 지적인 측면, 운동은 심동적 측면, 태도는 정의적 측면 이 3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측면, 운동이니까 심동적 측면, 그 다음에 정의적 측면. 그래서 이 3가지를 다시 세분화시킨 거를 이렇게 5가지로 나눈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끝난 거 아니라 어떤 학습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들이 길러졌다. 그러면 획득된 능력을 행동으로 표현 가능할 때 최종적인 학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간에는 행동주의 학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약에 행동주의라고 하는 게에서 만약에 행동주의라고 한 거에서 인지주의로 간다고 칩시다. 만약에 행동주의에서 인지주의. 그러면 이 인지주의 학파들이 행동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행동주의 안에서 그 요소들이 만약에 이 행동주의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들이 있으면 행동주의에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주의에서 학자들이 제시했던 어떠한 요소들 그게 다 잘못됐다. 인지주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2개가 합쳐져서 변증법적으로 발달하는 겁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는 겁니다. 기존의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행동주의 학파에서 말한 것처럼 행동으로 표현 가능할 때, 그러니까 내가 학습자가 인지적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서 그것을 행동으로 어떤 표현 능력으로 보여주었을 때 최종적인 학습이 발생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는 뭘 중요시 여겼냐면 반드시 학습자가 학습한 후에 자기가 자신의 것을 뭔가 실행하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라고 제시합니다. 그건 9가지 수업 사태. 이 9가지 수업 사태는 뭐냐면 이제 수업 절차입니다. 이 목표별 수업 이론, 언어 정보를 어떻게 학습하겠냐. 9가지 수업 사태. 수업 사태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때 반드시 학습자가 자기가 학습한 어떤 능력을 뭔가 구현해보고 실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표현 가능할 때 학습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간에가 생각하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쓰라고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겠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간에가 생각한 학습이란 한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간에가 제시하는 이 목표별 수업 이론과 9가지 수업 사태를 왜 제시했는지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고 그러면 보다 쉽게 이해돼서 이것들에 대한 암기가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배경을 설명드린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런 내용이랑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걸 발견해낸다. 교사의 대화에서. 그러면 그것은 간에를 묻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빨리 포착해내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간에가 생각한 학습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2번째. 그러면 간에가 생각하는 교수란 무엇인가? 간에는 가르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걸로 보았는가? 한번 정의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습자의 내적 상태인 능력 계속 중요시 여겨져.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나올 것 같냐면 무언가 교사가 계속 능력이란 키워드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간해의 인지주의 그 이론에 따른 걸 써야 된다.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기 보시면 학습자의 내적 상태인 능력의 획득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에 변화시키기 위해 설계된 외적 정보들을 교수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습자의 능력 발달은 내적인 상태와 어떤 여기 교수 학습 이론 이것을 머릿속에 자꾸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머리 안에서 어떤 영역 이번 언어 정보가 길러질 수도 있고 지적 기능이 길러질 수도 있고 물론 복합적으로 길러질 수도 있겠죠. 한 학습을 하고 나게 되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업을 통해서
이 머릿속에 있는 학습자의 그 능력들 있잖아요. 5가지 능력들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설계된 조건들을 바로 교수라 그런다. 이해되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내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거기에 알맞는 외적 조건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 가네가 제시하는 교수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적 상태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설계된 외적 조건들입니다. 그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개론수에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가네 교수는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평가 때 다루겠지만 뭐 쉽게 먼저 설명해 보면 이 독립변수가 결국 원인이고 종속변수가 결과입니다. 독립변수로 나타나는 결과.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을 투입해 보니까 결국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게 종속변수입니다. 예를 들면 제 교육학 인강을 듣는 게 종속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시험을 쳤을 때, 모의고사 시험을 쳤을 때 교육학 성적이 늘었다. 그게 성적 향상 자체가 바로 종속 변수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학습자의 내적 인지 과정을 활성화시켜주고 보조해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이게 조건이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보세요. 그 학습력의 획득으로 전이력과 파지력, 여러분들이 제 교육학 인강을 듣게 됨으로써 이 교육학 점수가 향상되는 거, 교육학이 훨씬 더 머릿속에 오래 남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전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 수업을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학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다양한 분야에 전이할 수 있게 된 이 결과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도한 다양한 이러한 교육적 이러한 프로그램 덕분이었다. 그래서 원인은 다양한 방법들이고 그로 인해 결과는 전이력과 파지력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독립변수나 종속변수는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간에는 이 종속변수, 이게 바로 교수라는 거죠. 학습자의 내적 인지 과정을 활성화시켜주는 다양한 방법들, 이게 교수인데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뇌가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 영역, 그 목표별에 맞는 특색에 맞는 그 외적인 변수를 제공해 주자. 이게 간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목표.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영역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 영역 구분되어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획득시키기 위해서는, 이 능력을 획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영역에 걸맞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언어 정보면 언어 정보를 키워줄 수 있는 거, 지적 기능이면 지적 기능을 키워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제목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목표별 수업 이론입니다. 목표별.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근데 매개변수라는 걸 한 개 더 주장을 합니다. 이 매개변수는 뭐냐면 독립변수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종속변수를 결정짓는 요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걸 결론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 매개변수도 이 독립변수의 어떤 결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이면서 종속변수를 결정해준 어떤 요인을 매개변수랍니다. 한마디로 이게 이렇게 돼서 결국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한 개 더 세분화시켜서 나타내준 걸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매개변수는 뭐냐? 여기 보면은 학습자의 내적 조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이런 교수학습을 제공해줘도 학생들마다 혹은 사람들마다 어떤 그 향상되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저랑 함께하는 이 교육학을 공부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 교육학 성적이 예를 들면 80점에서 100점으로 뛸 수 있고 만약에 똑같이 80점에서 시작했다고 치면 어떤 분들은 90점밖에 못 올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0점밖에 못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80점에서 90점, 100점 올린 사람들의 어떤 차이를 보면 뭐 어떤 자아 개념, 뭐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노력하는 정도, 동기 정도, 선행학습 정도, 주의집중 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똑같은 교수학습을 제공해도 나타나게 되는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적 조건, 즉 매개변수로 보는 겁니다. 외적 조건을 제공하고 그 내적 조건에 의해서 합치가 되어서 이 결국 학습의 어떤 전이력과 파지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도 간해가 중요시한 거는 이 내적 조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 외적인 수업을 잘 구성해 줄까? 여기에 간해는 더 포인트를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내적 조건을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그래서 목표별 수업 이론이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의 능력은 크게 인지, 정의, 심동적 영역으로 분류 가능하다. 우리는 예를 들면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을 간에는 세 가지로 세분화합니다. 바로 인지, 정의, 심동. 그리고 이 인지를 다시 언어 정보, 지적 기능, 인지 전략 세 가지로 나눕니다. 쉽게 얘기하면 언어 정보는 그 뒤에 가서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언어 정보는 단순히 암기입니다. 암기를 얼마나 잘하냐. 저는 다른 학습자들에 비해서 언어 정보 능력이 좀 뛰어납니다. 암기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적 기능은 뭐냐면 방법적 지식, 즉 무엇을 할 줄 아는 거, 뭐 수학에서 뭐 풀어낼 줄 아는 거, 혹은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도식화 시킬 줄 알고 뭐 요약할 줄 알고, 그러니까 지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적 지식입니다. 무엇을 적용시켜서 할 줄 아는 거. 그럼 인지 전략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메타인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계획하고 어떤 것들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실행해 나가면 내가 실행해 나가고, 그리고 내가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면서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은 고치고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걸 인지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뭐 다 뛰어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인지 전략은 또 뛰어나다고 보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능력이 제일 뛰어난지. 저는 언어 정보입니다. 물론 지적 기능도 어느 정도 있지만 저는 외우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근데 단 외울 때 그냥 외우지 않고 저 나름대로 뭐 어떻게 지적 기능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건 어떻게 도식화 시킬 건지, 이 내용은 어떤 부분과 연관시켜서 어떤 맥락으로 내 머릿속에 저장시킬 건지 지적 기능을 활용하되 그 머릿속에 잘 파지시킵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간에는 이 인지적 측면 세 가지로 나누고 정의적 측면은 태도라고 합니다. 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지속적으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을 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일회적으로 긍정적이고 싫어한다 이렇게 해서 난 이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태도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평가가 지속될 때 그것을 태도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그다음 심동 운동기능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 영역을 5가지로 구분하고 이 목표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수업 전략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떻게 다른 수업 전략을 제시할 거냐, 그거는 또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딕앤캐리 할 때 계속 과제학습 분석하신 거 저랑 기억납니까 혹시? 딕앤캐리나 에디 모형에서 그 분석 단계 있잖아요. 그 교수 설계에서 분석 단계 생각해 보면 효과적인 교수 설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투입 가능한 자원들이나 투입을 받는 요소, 그러니까 그 교수 설계를 할 때 필요한 자원들에 대한 요소를 분석해내야 되는데, 그때 학습자 분석, 환경 분석, 요구 분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과제 분석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 과제 분석이 뭐냐면 요구 분석을 토대로 나온 목표 있잖아요. 요구 분석을 하게 되면 그 교수 목표가 나옵니다. 그 전체적인 목표가 나오고 그 목표를 분석하는 게 과제 분석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과제 분석 때 말씀드렸던 게 이 목표가 간해의 학습 영역 5가지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과제 분석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과 연관시켜서 이런 목표들이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각각의 학습 능력은 볼게요. 서로 다른 선수 학습 능력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이 지적 기능이랑 언어 정보는 그 능력 자체가 다르잖아요. 능력 자체가 다르니까 이 능력을 위해서 필요한 선수 학습 능력 그것도 다르다는 거죠. 언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능력이나 지적 기능을 획득하기 위한 그 선행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능력이 또한 다르다는 것으로 연결이 되면 나아가 필요로 하는 외적 조건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선행학습 능력이 다르니까 당연히 외적 조건도 달라지겠죠.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학습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목표별 수업 이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것은 간에는 왜 목표별 수업 이론이라고 했냐,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만 제가 이렇게 여기 이런 포인트에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 가네라는 학자가 제시하는 이 목표별 수업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이 이해되어야지만 이 안에 있는 세부 외적 조건들이 보다 오래 여러분 머릿속에 파지되고 또 다른 영역에 전이시킬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죠? 아직 제가 9가지 수업 사태에 대한 말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해보겠습니다. 도대체 가네가 제시한 9가지 수업 사태는 무엇이냐? 이 수업 사태는 결국 교수 학습 절차입니다. 절차라고 하지만 순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지도안을 짤 때 우리 배우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인사,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동기유발 있고, 그 다음에 목표 제시 있고, 수업 안내 있죠. 그리고 본시학습에서 해야 될 요소들이 있고, 뭐 평가 마지막 결과부에서 해야 될 게 뭐 형성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적용을 하고, 뭐 인사하고 마무리하고, 뭐 요약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틀을 만든 사람이 가네입니다. 가네. 우리의 지금 수업 지도안의 그 도입 전개 정리 부분에 해야 될 그 가장 기본적인 필요성의 어떤 절차를 만들어준 사람이 가네입니다. 이해되죠? 가네는, 자 보세요. 나는 이번 학습자에서 언어 정보 측면을 길러줘야지. 이해되죠? 그래, 언어 정보의 능력을 향상시킬 거야. 이런 목표를 세웠죠. 그러면 이 언어 정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외적 조건이 필요하지?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언어 정보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어떤 교수학습 방법이 적절할까? 이게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거고, 두 번째, 이런 교수학습 방법을 쓰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거를 사용할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외적 조건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뭐냐면 어떤 방법을 쓸 거냐, 방법을 따라서 어떤 절차로 갈 거냐. 이 절차는 다 동일합니다. 이해되죠? 다 동일하되, 왜냐면 9가지 수업 사태는 이 목표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지진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목표를 여기 볼게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이냐? 그건 어떻게 보냐면 무슨 이론에 따르고 있냐면 정보 처리 이론에 따라 달라집니다. 죄송합니다. 정보 처리 이론에 따라서 그 9가지 수업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볼게요. 정보 처리 이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인간이 환경의 정보를 어떤 과정을 통해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지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학습자가 그 정보 처리 이론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그 정보를 장기 기억 속에 파지하는지 알아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게 나중에 배울 테지만 저랑 지각, 뭐 주의 집중, 그 다음에 뭐 기대, 뭐 이렇게 있고 주의 집중한 다음에 이게 감각 기억에서 하고, 뭐 그 다음에 이거 아시죠? 작동 기억 갔다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장기 기억으로 가잖아요. 이 작동 기억에서 이 장기 기억으로 가는 이 절차들 있잖아. 이거를 밝혀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절차에 따라서 이 수업 사태를 잘 만들어주면 훨씬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그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을 크게 준비, 획득 및 수행, 전이로 세분화하고 많게는 9가지 단계로 나누게 되었다는 거죠. 이 과정에 맞는 외적 조건을 구성하여 9가지 수업 사태를 제시한다. 자, 결국 요약해 볼게요. 가네는 학습자 능력을 5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5가지 영역을 발달시킬 때에는 정보 처리 이론에 따라서 9가지 수업 사태를 활용한 절차를 사용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을 나누고 어쨌든 그 영역을 학습할 때는 학습할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학습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거를 어떤 절차로 할 거냐, 그거는 9가지 수업 사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에 5가지 영역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나 9가지 수업 사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며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면 보다 쉽게 암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앞에서 했던 내용들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뭐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이 맥락들이 다 뒤에서 배운 내용과 연관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9가지 수업 사태에 대해서 또 보다 자세히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처리 이론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이건 심리에서 더 자세히 할 텐데 그냥 정보 처리 이론은 컴퓨터가 예를 들면 정보를 받아들여서 처리하기까지 과정과 우리 인간이 밖에서 어떤 외적 정보를 인식해서 뇌 속으로 처리하는 그 과정이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 기관은 총 5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고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거기서 감각 기억을 받아들이고 주집중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받아들이죠.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 받아들인 정보를 잠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게 바로 작업 기억입니다. 내가 받아들인 정보와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장기 기억 속에 있는 어떤 정보가 만나는 공간이 작업 기억. 그걸 작업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작업대에서 내가 받아들인 정보와 내 장기 기억 속의 정보가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이해하는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장기 기억 속에 저장하는 부호화라고 하는데 부호화, 장기 기억 속에 저장하게 되면 그 정보가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절차를 간에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목표별 수업 이론에 따라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학습자에게 어떤 수업을 하는 절차를 따를 때는 나는 이 정보 처리 이론에 따라서 9가지로 나눠서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영상 제가 교육학 이제 업로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영상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명 강사분들의 인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들어봤습니다. 몇 번씩.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뭐 전태련, 뭐 박성현, 구평애, 우성수 분들 그다음 김현, 이선화 뭐 다양한 이경범 분들의 이런 다양한 강사분들의 그 강의를 다 듣고 그 책도 다 요약하고 그다음 개론서도 보고 실제로 대학 도서관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거는 어떤 게 느꼈냐면 각 강사분들별로 잘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이 영역은 좀 잘 이해됐지만 그 다음 영역은 뭔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가 다 혼자 공부하면서 다 장점들을 따와서 만들어서 PPT 자료를 제작하고 있는 거고요.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강의를 듣지 않아도 훨씬 어떤 시간적, 소모나 경제적인 어떤 비용을 아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 영역을 저랑 함께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다 다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교수 학습만 해도 제가 몇십 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간에밖에 하지 않았는데 지금 몇십 강이 나왔는데 그래도 그게 제가 생각하는데 만약에 15분 단위로 이렇게 15분에서 20분 단위로 강의를 찍으면 아마 한 몇백 강 정도 강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겁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강의를 딱 찾아서 들으면 다시 이해할 수 있게 되도록 해서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고 근데 중요한 거 위주로 자세히 하다 보니까 좀 지엽적인 거는 빠뜨리고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판단컨대 중요한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이 영역에서 이 부분도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다 끝난 후에 또 추가적으로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목표별 수업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